네, 안녕하세요. 먼고입니다. 네, 이론서가 드디어 나왔죠. 네, 사실은 이제 이론서라고 제가 이제 이하 이론서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원래 처음에 이제 저희 협회에서 이제 그 이론서 집필 의도가 이론서였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론서처럼 나가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난해하고 좀 복잡하고 막 난해하고 이론에 막 진짜로 치중되는 그렇게 좀 흘러가서 편집 과정에서 수험서 형식을 좀 띌 수 있게끔 좀 고쳤습니다. 어차피 이 목적이 뭐 꼭 손해평가사의 뭐 시험 대비가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의도를 무시할 수 없는 그 용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험서의 그 성격을 조금 띄려고 애초에 처음에 집필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좀 띄려고 많이 중간에 편집 과정에서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업방,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업방,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이제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면서 작년 업방을 갖고 먼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 업방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그로 인한 출제 경향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한 번쯤은 뭐 꼭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하는 거 말고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짚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차가 보시면 보험의 이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론서를 집필했을 때 폼이라 그래요. 보험이란 무엇인가, 뭐 보험의 종류부터 막 쭉 나오다가 이제 좀 많이 줄인 거예요. 그 부분을 쭉 나오다가 이제 손해보험의 이해, 그러니까 보험이 어떤 것이며 그 보험에는 뭐 무슨 보험이 있고 뭐 인보험, 물보험이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보험의 종류를 좀 나오다 이제 그분 좀 줄였고 보험이란 무엇인가? 그럼 여러 보험 중에 손해보험은 무엇인가? 이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손해보험이니까요. 그래서 보험이 정의와 그럼 손해보험은 무엇인가로 범위를 좁혀놨고 그럼 그 손해보험 중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푼 뒤에 여기까지 이제 이론서의 폼이었죠. 그리고 나서 상품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보험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업무방법서의 내용은 여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 그러니까 3장의 3절, 그리고 4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특히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무방법서가 품목별로 돼 있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품목은 이렇고, 포도는 이렇고, 복숭아는 이렇고, 뭐 벼는 이렇고, 양파는 이렇고.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품목에 해당한다는 걸 그냥 똑같이 중복되더라도 어쨌든 이 품목은 이렇다, 이 품목은 이렇다, 이거니까요. 그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또 중복되는 와중에서 미세한 차이점들의 혼란이 너무 많아서 과수는 어떻고 논작물, 밭작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농업 수입보장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요 사이에서의 겹치는 것들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42개가 해당하는 이제 뭐 원예시설로 들어가면 이제 30개 넘짓 해당하는 공통되는 것들을 5개로 대분류를 해서 넣어놨어요. 가축은 뭐 가축대로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빠르게 한번 쭉 훑어본다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며 좀 혼란스러우실 테니까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네, 가지는 게 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처음에 공개를 하려다가 이거는 조금 전체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험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1장은 말 그대로 그냥 보험이 뭐다, 이 보험이 정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이해, 그다음에 그 보험에서 이제 보험을 만들어진 계기가 어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위험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설명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 배경 설명을 깔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이 이렇다. 그럼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그 위험의 관리 하나 일종의 보험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위험의 관리까지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위험 관리가 뭐고, 위험 요소가 뭐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나오고, 그렇다면 이런 위험 관리 중에 하나가 보험인데, 그럼 그 보험은 다시 뭐냐로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험의 정의가 처음에 위험으로 나왔다가 그 보험에 대한 배경으로 나왔다가 그 뒤에 그럼 보험은 뭐냐로 다시 나와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특성이라든가 보험의 성립 조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런 보험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순기능은 무엇이고 역기능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온 뒤에 손해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중에 뭐 손해보험은 무엇이냐, 이의는 뭐고, 뭐 원리는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네, 손해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고, 계약은 어떤 거고, 원칙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이제 증권이라든가 약관, 뭐,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 설명까지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재보험까지 나와서, 이 손해보험과 재보험까지 나오면서 이 손해보험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앞에서의 좀 설명 같은 것들을 좀 깔아 놓는 배경 설명 같은 게 1장이에요. 네, 보험의 위험이 뭐고 보험이 뭐고 그럼 손해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1장인 그러면 전반적인 개념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지 않겠어요는 아니에요. 네, 1장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겠지만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그기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서술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어떤 특정 세부적인 짤막한 부분이나 거의 뭐 단답형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2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은 무엇인가 인 거예요. 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손해보험에서도 그럼 농업재해보험은 뭐냐? 이 농업재해보험이란 거는 어쨌든 이건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보험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그 특성으로 인한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열거해 놓은 게 2장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처음엔 농업에 대한 특성이죠. 그래서 자연과 농업과의 관계라든가, 그럼 농업 재해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으로 대비해서 농업 재해보험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농업 재해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앞에서의 그 농업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업재해보험이 그럼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5절인데, 그 5절에서도 법령을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 농업재해보험의 역사라고 하죠. 네, 그 역사를 한번 쭉 짚어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들이 이제 1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서 제도에 대한 네,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실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 경위가 무엇인지, 운영은 어디서 하는지, 사업 시행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업 시행 내용이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상품 내용의 약간 예습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계약자는 뭐고, 가입 자격 및 요건, 이제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뭐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업 시행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세세하게,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 시행 주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 뭐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가, 뭐 재해 범위라든가, 아니면 가입 단위라든가,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시면 전반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면, 요거를 가지고 상품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 그래도 상품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쓰여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 시행 지침 없이 바로 그냥 품목에 상품 내용이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잘 매칭이 안 되거나 혼동스럽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업 시행 지침으로 아예 빼버려서 공통된 부분들이나 이런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지침이 되고 기관별 역할까지 나온 뒤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 가입 대상 품목 작물별 특성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조금 멘탈 붕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뤘을 텐데, 사실 이거 취지는 그렇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작물별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이, 그러니까 사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대추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뭐 포도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양파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걸 계기로 상품 내용이 이렇게 된다가 좀 연계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처음 이제 이론서 취지가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너무 막 광범위해지고 막 이제 이론적으로만 흘러가서 너무 난해해져서 바뀌었죠. 약간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손해평가할 때 필요한, 적어도 손해평가할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의 어떤 작물, 무슨 기운이라든가 특성, 어떤 한계 온도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일장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건 보상하는 재해야, 이거는 뭐 거름일 잘못됐어, 이런, 물론 이게 이제 현장에서 100% 매칭되지는 않지만, 아예 모르고 들어갔을 때 계약자분들에게 막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냈다고 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자, 평가사라면. 그래서 전문가를 표방하는 자격자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몇십 년 동안 이 농사만 지으신 분들과 농업 지식으로 붙으면 못 이겨요, 당연히.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자라는 차원에서 실린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통함기 같은 거 나오기 굉장히 쉽죠. 막 이렇게 막 긴 거는 좀 복숭아처럼 긴 거는 어렵지만, 이렇게 짧은 것들은 통함기로 나오기도 쉽고, 아니면 길더라도 뭐 복숭아에서 예를 들어서 기온에 관한 부분을 서술하세요. 그럼 뭐 요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면 이 통함기라는 걸 다 여기를 그럼 이 모든 부분을 다 암기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라는 거잖아요. 특성을.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쓰자는 아니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이해를 했을 때, 여러분들 방식대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을 던져줬을 때, 그 상황을 이 특성에 대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응용서술 형식으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지, 이 부분을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떫은감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여기를 다 외우라는 소리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사과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30도 정도가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지면 나무가 얼어 죽고, 뭐 단감 같은 경우는 조금 적고, 뭐 마이너스 15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네, 이러면은 어떤 온도를 정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재해는 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작물별 특성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넓은 감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거는 좀 너무 네, 무식한 출제가 되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공부하기도 때 무식하게 이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던져주고 이 특성에 맞게끔 이런 상황일 때 이 품목에 해당하는 예상되는 재해는 혹은 평가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뭐 문제풀이 시간이나 강의 때 뭐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물별 기본 상식들을 있고 요 부분들을 사진들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진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 내용이 들어가죠. 네,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수작물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이렇다. 그럼 이제 내용이 들어가고 특징을 앞으로 빼놔 가지고요. 네, 요 부분이 이제 엑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엑기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나오는 뭐 보험 기간이라든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자기 부담 비율이 나오겠죠. 네, 요런 부분은 예전에 업방과 같은 형식인데 이거를 크게 품목 단위별로 잘게 쪼개는 게 아니고 이제 크게 묶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빠져나가게끔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있어서 가입가능 약관을 한눈에 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네.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되는 품목은 이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약관들, 요거의 특징들을 체킹으로 돼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하시는 방법은 뭐 제가 제 강의 때는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와 이 뒤의 특징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학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종합위험 수학감소 방식의 호두는 그래 보통 약관 있고 여기 조수의 부보장 특별약관이 호두에만 지금 여기에만 딱 있잖아요.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호두 분봉 조수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어떻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이 표를 글로 압축시켜 놓은 게 요거고요. 다시 한번 요 글로 압축시켜 놓은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네, 그래서 요 표와 요 특징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학습하시는데 편할 겁니다. 이 특징만 알면 반 이상, 60, 70%는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장 유형이라든가 지급금액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지급금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 다 하시는 내용이고, 보험 기간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나머지 뒤에 보험 가입 금액 결국 똑같은 내용일 거고요. 보험료 똑같은 내용일 거고, 자기부담 비율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 기간만 빼고요. 그래서 요 앞에 요 특징과 요 표만 여러분들이 정리만 되면 뒤에가 조금 흐름만 잡으시면 뒤에 학습하시기 좀 편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논작물도 마찬가지죠. 앞에 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특징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밭작물도 마찬가지죠. 앞에 표가 큰 총괄표가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괄표가 있고 뒤에 특징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보험 기간만 어차피 이 지급 금액 같은 경우는 이 과목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가 되실 거고 그래서 보험 기간만 여러분들이 조금 따로 학습을 해 놓으시면 뒤에 또 나오는 것들은 다 똑같이 보험가입 금액이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자기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흐름을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원예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원예 시설이 끝나고 나면 농업 수입 보장이죠. 농업 수입 보장은 재작년 업무방법서에선 빠졌고 3년 전 업무방법서에서 있었던 그 가격 조항이라는 품목이 그 내용이 들어왔어요. 기준 가격이라든가 수학기 가격 산출하는 이 가격 조항이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기준 가격은 어떻게 산출을 하고 수학기 가격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가 그 해당 품목마다 다 나와 있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기존 최근 한 2, 3년 동안 업무방법서에 빠져 있다가 예전에 있었는데 부활된 거죠. 네, 요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관리 인수 부분은 아예 뒤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지역이 나오고 보험가입 기준이 나오죠. 과수와 벼와 시설로 이렇게 묶여서 그러니까 품목마다 다 나와서 중복되었던 게 지금은 그 중복된 부분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서 섹터로 묶었죠. 그 다음에 인수 심사, 그래서 인수 제한 목적물도 공통, 과수의 공통은 이런데 특정한 품목은 요렇다. 네, 포도의 특정한 거는 요렇다. 뭐 비가림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수령 이런 것들은 특정하잖아요. 네, 특정한 것들만 따로 빼놓고 그러니까 공통을 미리 써놓고 특정한 것만 뒤로 빼놔서 학습하시거나 여러분들 가독성을 좀 높여놨죠. 그리고 논작물, 뭐 밭작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신 게 그거죠. 표준 수확량이나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수 이런 내용들이 공식들이 다 빠졌죠. 네, 그러니까 손해평가를 하면서 평년 수확량이 뭔지, 표준 수확량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산출되는지 정도는 아시는 게 물론 좋죠. 이제 용어의 정의 뭐 부록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거를 막 공식화해가지고 진짜로 실제적으로 구하고 네, 이런 일련의 계산하는 행위들까지 손해평가사가 뭐 굳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것도 뭐 전전년도 거를 뭐 전년도 거를 적용하고 전전년도 거를 적용하고 뭐 이게 전산상에 있어서 어느 게 들어가고 빠지고 이걸 명확히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네, 뺐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뭐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표준 수확량이 뭔지, 평년 수확량이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학습하실 때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가축은 네, 제도 일반 가축의 전반적인 그 앞에서 농작물이 해왔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량이 좀 농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도 일반 사업 시행, 네, 또 사업 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상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이라든가, 네, 약관에 대한 부분별 목적이 뭔지, 보험의 목적이 뭔지, 특별 약관이 뭔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 관리까지 해서 끝나는데 부록 같은 경우는 뭐 용어의 정의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시행령 아니면 손해평가 요령 이런 것들이 실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시행령 손해평가 요령 같은 경우는 그 1차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보험금 공식이 지금 현재 개정된 상품 내용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록은 그냥 말 그대로 부록이지 부록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용어의 정의도 단답형 문제가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는 원래는 용어의 정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색인처럼 만들려고 했으나 네, 색인으로 하더라도 그 정의가 막 앞에 다 모든 본문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그 용어를 이해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쓰이게끔 부록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부록과 별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에 별표가 따로 실려 있는데 별표를 다 부록으로 넣어버렸을 때 시험 범위에 혼란이,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게 될까 봐 표본주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별표는 안으로 넣어서 별표로 따로 빼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했고, 그리고 시험 범위와 부록을 좀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부록은 여러분들이 뭐 부록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학습을 딱 별도로 하시거나는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고요. 네. 1, 2과목 본문만 별표까지 본문만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록은 말 그대로 참고 자료로 쓰시고 시행령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행령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서 네, 시행대로 써놨지 그 세부 내용들은 지금 현재 약관하고는 다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고 부록은 그냥 부록일 뿐 네, 으로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1과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2과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단순히 이런 뭐 계산 문제, 뭐 단답형 아니면 막 이런 통함기 뭐 이런 부분 막 그냥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이 과목이 더 그럴 것으로 전 예상이 되는데 아니면 그런 의도로 애초에 그런 의도로 좀 작성한 것도 있어요. 계산 문제는 너무 정형화돼서 이 변별력을 하기가 너무 좀 힘들어서요. 어떤 상황을 던져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항상 그렇죠. 공부머리와 이제 일머리라고 하나요? 그게 좀 구별이 돼가지고 시험을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시어도 막상 현장에 딱 가시면 이 기존에 있었던 손해평가 시험과 현장이 매치가 안 되면서 오히려 더 혼동스럽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세하게 다뤄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사진도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좀 집어넣었고 세부적인 뭐 낙엽 인정하는 경우 아닌 경우 이런 것들도 좀 넣었고요. 계산 문제는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어떤 상황을 던져줬을 때 A라는 손해평가사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시험 문제.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이 명확하면 현장에 따라서 아니면 조사하는 조사 주체에 따라서 평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근거만 명확하다면 매뉴얼에 근거 입각한 근거만 명확하다면 평가 방법은 다르게 할 수도 있죠. A라는 평가사도 맞을 수도 있고 B라는 평가사도 맞을 수 있어요. 다만 그 근거를 얼마나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근거에 입각해서 평가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서술형도 어떤 상황을 던져주고 뭐라면 어떻게 평가할래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폭넓게 알고 있어야 서술을 할 수 있잖아요. 채점자를 이제 납득을 시키는 거죠.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옳다고 사료됨. 그래서 이렇게 평가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지. 이제 막 계산 문제로 가지고 물론 계산 문제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계산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셔서 막 계산 문제만 막 무리 없이 풀어내는 건 더 이상 변별력에 있어서 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폭넓게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공부량도 더 늘었죠. 페이지 수는 올 때 보면 좀 줄어든 것 같고 가독성은 좀 네,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중복된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부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부분 아까 보셨잖아요. 처음에 이론서를 표방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지필이 되기 시작하면서 했던 그 앞에 대한 그 이론들. 어쨌든 손해평가사라면 그 부분을 알아야 계약자와 설명이 되고 안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한 뭐 보험에 대한 상식, 손해보험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뭐 상품 내용, 사업 시행 지침, 작물별 특성 이런 것들이 앞에 실려 있어서 공부량은 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공부량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통함기 문제를 작년 뭐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여기 부분을 그냥 쓰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고, 네, 응용함기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제 여러분들의 근거만 명확하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논수령에 가까운 서술형 형식으로 점차 변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이제 저와 같이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네, 조금 더 자격증이 조금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시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폭넓은 공부를, 손해평가 전반에 대해서 좀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뭐 제가 1과목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1, 2과목을 또 넘나들면서, 네, 제가 잘 그러잖아요. 네, 1, 2과목을 네,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과목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실무 현장 팀장이다 보니까, 총괄 팀장이다 보니까 실무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면 이 과목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조금 어떤 유형이 나오던 간에, 네,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게끔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문제 집을 발간을 할 때도, 네,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네, 해서 만들어서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이론서가 나온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수험생들은 그 건강이 곧 재산이에요. 건강이 곧 시간이고 시간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시국이지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론서 나온 만큼 좀 새로운 기분으로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현장 실무교육 때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제가 뭐 현장에서 만나요 뭐 이렇게 인사 많이 드렸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요 라고 인사를 못 드리는 게, 현장에서 저를 만나면 되게 안 좋은 일로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사가 되셔서 사고를 치시면 제가 그 현장을 가기 때문에, 수습하러 제가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요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합격 후에, 네, 교육 현장이나, 네, 이런 데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몸 건강히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 및 업무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최신 동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